저는요 이제 시사 투톱 몽둥이와 함께 어떻게 이준석 한번 때려볼까요?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계의 슈퍼방망이. 슈퍼방망이. 예. 오늘 저희가 또 오전에도 같이 방송을 했는데 저녁에 뵈니까 오전이랑 다르게 붓기가 쏙 빠졌네요. 쏙 빠졌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붓기 아니고 살이라고. 붓기가 아니라 살이다. 네, 아 좋습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벌써 10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개혁신당 이야기를 오늘 조금 집중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11시인데요. 아, 저는 뒤에 일정 쫙 빼놨기 때문에 네? 시원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수산이 내일 촬영 일찍 나가죠. 자, 다들 집중하시고요. 일단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이 허나 대표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 이렇게 뭐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요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기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남부지법에서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즉 이준석계의 천하람 지도부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동시에 허은하 대표는 사실상 이제 직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일단 뭐 이제 법원의 결정이니까 이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뭐 이제 법률적인 내용은 신인규 변호사가 더 설명을 주시겠습니다만은 가처분의 가짜가 이제 임시처분입니다. 네. 임시처분이란 뜻이고 아하. 이제 요거 이제 불복하면 항고해서 뭐 이제 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로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임시처분의 성격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 단계에서 이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쪽의 당원 소환제 자체가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으뜸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이것을 이제 존중하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다만 이제 꼼꼼하게 좀 읽어보니까 허은하 대표 측에서 제시했던 이제 여러 가지 좀 증거들이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당원 소환제에 으뜸 당원들을 모아서 투표를 했는데 그 당원들 중에 뭐 국민의힘 당원도 있다더라, 뭐 민주당 당원도 있다더라 하는 그런 대목들의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 확인서 등등을 같이 첨부해서 이 가처분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들은 면밀하게 본안 소송에서 따지도록 하라라는 대목이 이 가처분 대목에 나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준 것이고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을 맡았던 남부지법의 판사님이 네. 오늘까지가 이제 이 남부지법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아. 다음 주에 서부지법으로 가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처분 신청을 빨리 이제 자기의 이 뭐랄까 임기안에? 기한 내에 기간 이제 내에? 기간 내에 이제 마무리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안 소송으로 넘겼다가 이제 간단한 어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항고하면 다시 직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까? 본안 소송 이렇게? 가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항고라는 건 가처분에 대한 지금은 이제 임시처분, 아하. 이 보전 소송이라고 하는데 보전에 대한 이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 본안은 네. 아예 이 가처분과는 별도로 이미 본안 소송이 제기돼서 이건 길게 갑니다. 본안은.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당원 부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사실 심리와 면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안 가서 시간 갖고 따져봐라 아하. 뭐 이런 얘기고 사실 뭐 그 재판장의 그 인사 이동의 시간에 쫓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원래 가처분은 또 신속하게 내리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같은 법원에서 지금 법원장을 하고 계시는 황장수 부장판사 지금 법원장이신데 그분이 사실 이준석 의원 가처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네네. 거기서는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문제들 다 짚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재판장께서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짚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원 소환제라는 것이 당원에 반드시 사유가 있을 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가 없는데 지금 당원 소환제를 했다. 이게 허은하 대표 측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이 없고 또 하나는 직무정지 시킬 때 주민소환법 같은 거 마구잡이로 준용시켰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뭐 반박이 없어요. 왜 잘못됐는지가. 네. 그래서 이건 좀
많은 부실한 판단을 좀 내포는 하고 있으나 네. 뭐 본안 소송 가서 다퉈라 그 말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허은하 대표 측에서는 본안 소송 그리고 형사 재판 이런 것들을 좀 투트랙으로 아마 이용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법원에서 오늘 결정이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요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민사의 영역이고 네. 지금은 민사죠. 요까지는. 여기까지 그렇죠. 민사인데 이제 오늘 저희 저기 정치 라이브도 아이템 준비하시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요. 거의 7시 저녁 7시가 돼 가지고 네. 단독 기사가 많이 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형사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7시에 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6시 시간도 반 이렇게 떴어요. 왜 그러냐? 있어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도와주는 아. 거예요. 이런 걸 분석을 잡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아. 곽수산 도와주려고 그렇구나. 저녁 그러고 보니까 7시에 딱 여기에- 맞춰서 낸 겁니다. 여기에 허은하 대표가 곽수산 나오셨기 도와주려고.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뭐냐? 네. 요거 짚어야 돼. 허은하 대표가 우리 정치 라이브에 나오셨을 때 네. 이준석, 천하람 그 국회 개혁신당의 의원 3명이 그 정책 지원금 논아 네. 먹었다. 그거 9천만 원 가져가서 9,200이라고 했던 예.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나한테는. 예. 네. 뭐 논아 이런 먹었다. 논아 먹었다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맞아요. 사실은 쫙 긁어냈죠. 뭐 BBS 신인규 아침 저널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가 했고요. 그렇죠. 하나만 제가 숟가락 요거는 얹자면 아주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가시네요. 저는 양심적으로 네, 이거 곽수산 맞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5,500만 원을 지금 박성민 이름 나왔으니까 네. 박성민 맞아 이름이 나왔더라고. 민 컨설팅 네. 넘어갔다. 요거 익명으로는 신인규 아침 저널 투톱입니다. 투톱.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토마토에서 이게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더라고요. 토마토. 그러니까요. 강력한 보도가 나왔어요. 강력한. 보도.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 안다는 전제로 평론을 하기보다는 일단 내용을 좀 이 정리를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5,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처음에 이제 선관위의 허은하 대표 측에서 부당 지출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개혁신당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개혁연구원장으로 이제 이준석 의원이 개혁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5,500여만 원이 원래 이제 폭로되기로는 유명 모 정치 컨설턴트에게 용역을 대가로 5,5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라는 폭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요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유명 정치 컨설턴트나 평론가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 분이 만약에 방송에 나와서 연일 이준석 의원을 띄워대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이 정치 평론의 영역에서 그저 괜찮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가 또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를 그때 이병철 변호사가 그 방송에서 삼는데 네.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원래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준석 개혁연구원장 당시에 이것이 지출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천하람 측에 허은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요 개혁연구원장의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이사장은 당연하게 당 대표가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허은하 쪽에게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이것이 지출되었다라는 대목을 일단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분이 민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박성민 정치 평론가였다라는 것이 오늘 토마토의 보도로 나온 것이고요. 더불어서 사실 정확한 금액은 6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500만 원이 더해져서 민 컨설팅의 정책 연구 자금, 아까 이제 수산 씨가 이끌어냈던 9,200만 원 중에 네. 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민 컨설팅의 사무실의 직원 쪽으로 송금이 됐다라는 게 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총 조귀동 전략실장. 네, 그래서 총 조기동.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회 사무처가 지급하는 9,200만 원여 정책 연구 지원비 부당 지출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4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4명 중에 한 명이 또 정치 평론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성함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에게 어떤 용역을 맡겼느냐를 보면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해외 사례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 네. 용역을 맡긴 그 목적이 이제 정치 전문인 분에게 지하 데이터베이스와 사업과 관련된 DB 관련된
용역을 맡겼다. 지하 공간 활용 데이터 센터 해외 사례 분석. 그러면 지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지하 공간 활용 데이터베이스. 센터. 네.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합한 용도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러니까 것이고. 이제 보고서를 또 봐야죠. 맞아요. 어느 예. 정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용역을 맡길 수 있는데 정치 평론가에게 아까 그 용역의 목적이 맞는가? 이제 요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4명에 9,2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허은하 대표 측에게 의원 세 분이 이렇게 썼다라고 실제 보고라도 해줬는가에 대한 대목을 허은하 대표 측은 지금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보도가 오늘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짚을 점은 이제 박성민 대표 컨설턴트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 두 분은 좀 공교롭게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방송에서 방송에 이건 뭐 다 이미 방송 나간 게 너무 많으니까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데 워낙 이준석 의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은데 하여튼 이 두 분은 굉장히 우호적인 평론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호적인 평론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이걸 줬을까? 아니면 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대가로 한 것일까? 아니면 아예 무관한 건데 공교롭게 그냥 정상적으로 집행된 게 우연의 일치로 마치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맸을 때처럼 겹친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 맞죠. 네. 원래는 정치 평론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객관적인 면에서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적합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유튜브에서도 뭐 뒷광고 받는다잖아요. 이렇게 뭐 좀 뒷광고. 짜고 치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따져봐야 되고 일단 윤리적인 위반 부분은 거의 뭐 확실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보도상으로 보면은 좀 확실하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첫째, 당규에는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개혁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따지면 민주연구원입니다. 저기는 여의도 연구원이고 명태균에게 용역을 줬던 그렇죠. 그겁니다, 정확하게. 그거랑 같은 거죠,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유사한 구조, 유사한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개혁연구원에서 민 컨설팅에 5,500만 원을 주면서 뭐 이렇게 컨설팅 뭐 받았다 뭐 이런 건데 당규에는 5천 이상을 이렇게 쓰려면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죠.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혹시나 이게 입찰이 아닌 긴급하게 하려면은 허은하 당대표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맞고요. 근데 요거 자체가 없는 게 팩트면 이거 자체로도 일단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건 징계 아, 사유, 이건 당 당규니까? 내부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이게 지금 절차 위반과 내용 위반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내용도 그렇습니다. 컨설턴트에게 정책연구소에서 용역을 준다? 그럼 무슨 정책을 연구를 하죠? 아니 아하. 박성민 대표가 어떤 정책을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 컨설팅, 뭐 정무적 조언을 준다거나 뭐 당에서 뭐 필요에 의해서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보면 될 일인데 정책연구소에서 어떤 컨설팅 업체에다가 돈이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이 연구원에 뭔가 컨설팅한 뭐 보고나 보고서나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나 이런 게 자료를 봐야 있는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색하다. 네. 뭐 종이 한 10장짜리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애매하죠. 이게 그러면 범죄로 치면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음흠. 내지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업무상 있습니다. 배임.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돈을 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게 배임죄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준석 의원과 민 컨설팅 사이에, 그러니까 박성민 대표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무엇보다 떳떳한 거래라면은 당규를 지켜서 공개 입찰을 해서 가장 잘하는 업체에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소 은밀하게 불투명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나름의 특혜 내지는 불법성을 내포한 배임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단정짓기보다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 정치자금에 관한 것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선관위가 엄격하게 볼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는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건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면 지금 허은하 대표 쪽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제 선관위에 조사 요청한다 그러고 사기, 횡령, 배임 요거 관련해서는 공수처, 검찰에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은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했고 그럼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근데 어떻게 요거 봐요? 영향 가기 글쎄요. 전에 하나만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5,500만 원은 헷갈리실까봐 네. 이건 개혁 연구원 연구원에서 이준석 나가고. 의원이 그냥 일단 줬다라는 게 요 5,500만 원. 네. 그리고 아까 그 조기동 전략실장과 이종훈 평론가 얘기 나온 거는 별도. 네. 그럼 9,200만 원짜리에서 들어갔다는 거. 요 구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박모 씨라고 하기 때문에 박모 씨. 요거는 그 페이스북 글을 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네, 것 지금 같은데. 준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모 씨. 그러니까 이제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이 어허, 있습니다.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작년에 예. 작년 1월 내지 2월 그러니까 그 매우 초반 아마 2월일 거예요. 2월입니까? 네, 그러니까 2월. 작년 초반에 장성철 소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근데 요 글이 이제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워졌기 지웠어요. 때문에. 네. 그치만 이제 그 온라인의 특성상 다 남아 있어가지고 어. 그 글을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박모 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준비되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띄워주시고요. 예, 네. 준비가 되면 좀 띄워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거액을 주고 이 거액은 5,5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는 어허.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액입니다. 박모 씨에게 컨설팅을 맡겼다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성민 대표가 저 때도 의심을 받았는데 저 때도 의심 저 때도 받았어요. 의심을 받았는데 네. SBS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저 때 의심을 받자. 저 때입니다. 2월 24일인가 아마 그래요. 방송 일자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저거는 그냥 그때로 논란이 그냥 사그라들었는데 네. 저 박모 씨를 일단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저- 저 박모 씨. 저 글 쓴 게 24년. 저게 언제쯤입니까? 2월일 거예요 아마 2월. 예. 딱 1년 전이네요. 근데 박성민 대표도 그 유사한 질문을 받고 방송 나가서 해명을 해요. 뭐 SBS 에서. 지금 뭐 돈 받았다라고 하는데 뭡니까 하니까 오. 나는 받은 적 없다. 떳떳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한다고 에.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행자와 이제 박성민 박성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죠. 네. 뭐 이준석이 누구 말 들을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음. 허무맹랑하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그렇게 치면 장성철 소장님이 거짓말한 게 돼요. 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장성철 소장의 저 저 얘기는 뭐죠? 이야기를 올린 네. 동기는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저 때는 이제 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합당 이후에 그렇죠. 분당의 기로에 또 짧은 기간 내에 서 있을 당시에 이제 열흘 만에 헤어졌을 때. 장성철 소장이 헤어지기 직전에 그렇죠. 그 싸우지들 말고 서로 화합해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해봐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사실 목적은 아마 장 소장님도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거액을 주고 박모 씨에게 컨설팅을 맡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쪽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장 소장님 마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 얘기를 더 듣는 게 맞지 않겠냐. 좀 더 이상론자나 원칙론자 말고 장성철 소장 같은 현실론자의 얘기를 그렇죠. 듣는 게 아,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나이스하게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치만 핵심은 저는 박모 씨에게 컨설팅 거액만 보입니다. 제 눈에는 뭐 그건 뭐 동기 중요하지 않고 아니 윤석열이가 뭐 부정선거를 했든 뭘 했든 내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장성철 피셜로 제가 말씀 네, 저는 별로 중요하다 보지 않고요. 내 피셜을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저 거액 그렇죠. 박모 씨 컨설팅 저 저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5,5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고. 근데 저건 거액. 이거보다 아니 일단 거액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거액의 논이 간다. 저거는요 계좌만 열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계좌만 열어보면 수사가 들어가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아라비아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숫자 0 붙어 있는 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저 지금 장성철 소장이 작년에 얘기했던 2월경 고 거액 하나, 그 다음에 정책지원보조금 9,200만 원 노나 먹은 것 둘, 9,200. 그리고 세 번째가 박성민 대표로 밝혀진 5,500. 요 5,500만 원 셋. 요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토탈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준석 의원에 대한 향후 행보, 향후 그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자연스러워서. 네. 그리고 하나 네. 더 있죠. 네. 사실은 타 오늘 당 차원에서 제기한 게 있어요. 허은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오늘 이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면서 이건 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즉 일감 몰아주기 의혹입니다. 누가요? 아 이것도 예, 요거 이제 이준석 의원의 총 1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타겟이 일단 좀 이준석 심각해, 의원인데요. 이거 보니까 지난해 1월부터 개혁신당 창당 이후에 2월부터 이제 운영을 해왔던 홈페이지가 있는데 개혁신당 홈페이지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특수관계인에게 맡겨서 매달 1,100만 원이 넘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을 지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돈을 빼먹었다는 허나대표한테 이것도 의혹이죠. 제가 들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요. 근데 1,100만 원이나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본인이 500만 원을 깎았다, 500만 원으로 맞아요. 깎았다고 그때 얘기를 나와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1,1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 갔느냐지. 예, 지금. 기간으로 쭉 따져봤을 때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기간으로 봐도 이제 그 1억 5천만 원 이제 곱하기를 해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누구한테 갔는지를 보면 여기에 뭐 회사명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주식회사 인스피디오와 개혁신당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 계약을 맺었다. 매달 1,1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며 같은 12월까지 총 1억 5,599만 3,900만 원의 용역비를 썼다라고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여기에 나오는 게 이준석 의원이 과거 창립했던 회사의 사내이사였다라고 하고요. 이 인스피디오의 대표가요. 창립했던 회사에 예, 그리고 특히 이준석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대표직과 사내이사직을 사임했을 때 이준석 의원을 대신해서 회사 대표직을 맡았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겠죠. 그래서 이거를 횡령 배임 의혹이라고 보고 또 다른 의혹을 또 지금 허은하 대표 측에 전 대표 측에서 제기를 한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미 당 대표직을 잃었잖아요. 네. 가진 거는 자료나 문건들 당 내부의 자료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잃을 게 없는 자의 칼부림이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좀 서늘함이 좀 드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우리 신윤규 변호사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사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쟁점, 핵심 쟁점과 이제 향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업무상 배임 같은 겁니다.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내지는 국가 보조금은 이제 국가에 대한 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임 횡령 사기 요 재산 범죄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인 건데 제가 그래서 이게 이번 참 가처분 결정, 단행적 가처분 매우 중요한 가처분인데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비판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중은 하지만 윤석열이 사당화했던 그 이준석 축출 국면에서도 법원이 결국에는 강자편, 윤핵관 편을 들어주고 윤석열 편을 들어주면서 정당이 망가졌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은 뭐 돈 빼먹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당이 망가지니까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윤석열의 내란으로 당이 망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당화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 개혁신당은 뭐 권력이 있는 당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빼먹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사당화가 돼가지고 이준석 의원을 좀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배임 이런 혐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국가 세금이나 국고보조금이 많이 정당에 들어가는데 뭐 당비도 마찬가지고 네. 다 당원들의 돈이니까 그게 그냥 사유화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지금 방치하는 결과로 귀결이 될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네.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9,200과 5,500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다 세금인가요? 정책보조금 세금이고요. 정책 그 9,200은 개혁신당 무조건 연구원에도 세금. 경상보조금 3분의 1이 내려갑니다. 보조금의 3분의 1이. 그럼 어쨌든 1억 이상은 세금이 다 들어가 있죠. 세금인 거네요. 네. 근데 세금뿐만 아니라 당비를 횡령해두고 뭐 횡령 배임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산 범죄가 혐의가 핵심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회사를 사임하면서 맡겼던 류모 씨로 돼 있습니다. 그 류모 씨가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 그 회사에게 지금 이 월 1,100만 원씩 이게 들어간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로. 네. 이거 그럼 조금- 이거는 본인과의 특수관계인한테 용역을 준 거거든요. 주면서
홈페이지 가격대로만 받았어도 뭐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왜 몰아줬냐라는 비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범죄를 논하진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과다한 돈을 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관계인한테 그걸 이제 배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허은하 대표가 오셨을 때 아니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과다 지출된 부분이 배임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왜 본인의 이준석 의원과 특수관계인한테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밝혀야 될 사항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홍보비가 인쇄물 찍는 거 선거 때 네. 이게 4페이지짜리를 17억에 했다는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네. 근데 다른 당을 동시대에 비교를 해보니까 8페이지짜리를 13억에 했대요. 뭐야? 왜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가르쳐- 수는 적은데 돈이 더 들어갔잖아요. 뭐예요? 그럼 이걸 단순 산술적으로 곱해보면 8페이지 기준으로는 34억을 쓴 거니까 21억이 더 들어가는 이런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비싸게 계약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나 여러 가지 그 돌려막는, 돌려 빼먹는 수법들이 많이들 작용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도 아마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당이 사당이다 보니까 사유화된 당이다 보니까 돈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김철근 사무총장을 놓고 이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김철근을 당 사무총장에 유임시키려는 목적이 이런 돈과 관련된 거 아니었을까. 아하. 그런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네. 본인은 개혁연구원에 가서 연구원 돈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본인을 위해서 쓴 거 아닌가라는 의혹. 네. 이거는 마치 지상욱 원장 때 명태균에게 특혜를 줬던 불법을 저질렀던 그것과 똑같은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 요거 지금 제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채팅창으로도 아우 축하드립니다. 지금 펜코에서 쫙 몰려와가지고 몰려왔어요? 아 지금 뭐 지금 채팅을 쫙 남겨주고 있는데 그래요? 들어온 김에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시면 아니 좋을 것 저기 같아요. 죄송한데 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구독 한 번씩 근데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야 돼. 구독도 한번 그리고 눌러주시고. 슈퍼챗 쏘잖아요. 저에 대한 비판도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거 관대 좋다. 우리가 다 읽어드릴게요. 아 좋네. 슈퍼챗 쏘면 다 읽어드리죠. 아까 저기 구청장 얘기 나오는데 읽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 슈퍼챗 쏘면 읽죠. 아니 하나 들어오긴 했어요. 좀 들어왔어요? 뭐, 그게 적합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니들이나 잘해라 이 찌질이들아. 아하 이제 그 이런 정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연결이 이렇게 되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오늘 의외로 빨리 가자는 얘기를 안 하네요. 잠깐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지금 무슨 동덕여대 관련한 걸 얘기를 하면서 또 방송사의 토론회를 제안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황교안이랑 토론하겠다도 막 이야기를 했고, 전환길도. 네 그리고 동덕여대 관련해서도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재학생. 나와라 뭐 이렇게 그렇죠. 토론회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토론에 소환될 때 안 나오죠. 정작 본인은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아니 이준석 의원이 네, 재밌는 분이. 홍대에서 대선 출마를 그렇게 할 정도면은 그렇죠. 가장 먼저 해결하고 깔끔하게 보내야 될 게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허은하 대표 측과 혹은 허은하 대표와 이거 정말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해 보자. 근데 도망갔죠. 아하. 이거는 허은하 대표와 조대원 최고 측에서 특히나 조대원 최고라는 분이 오늘 이제 소송 당사자입니다. 네. 또 최고위원입니다. 문제를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부터 하자 얘기를 해도 이준석 의원이 그냥 무시 전략 안 나옵니다. 그냥 도망간 거죠. 쉽게 말하면 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도망간 게 조대원 최고만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선일보 기사에도 이준석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답을 못해. 그리고 그냥 이런 식이죠. 아이 뭐 응대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인데 가치가 없는 건 이준석 의원의 주관적 판단이고 이건 법 위반 문제와 동덕여대 문제나 다른 문제는 당 문제도 아니거니와 무슨 뭐 범법 사항을 이준석 의원이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나서서 그걸 할 일은 아니잖아요. 신인규 변호사 죄송한데요. 네. 진희님이 슈퍼챗 10만 원과 함께 신인규 화이팅. 이거는 아이고. 모든 발언 중지합니다. 네. 네. 바로 중단 들어갑니다. 네, 바로 중단 들어갑니다. 우리 진희님 진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진희님. 다시 예, 재개하시죠. 재개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토론을 하려면
순서적으로나 그리고 뭐 법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문제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클리어하게 하는 것이 그거 너무 합리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필요한 일인데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아마 토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이 곤궁하거나 뭔가 설득이 안 되거나 하버드에서 배운 토론 기술이 안 먹히는 거지. 아 이거 좀 이상하게. 그래서 도망갔고 기자들의 전화도 피합니다. 피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답지 못한데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토론을 피한다. 뭐 도망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뭐 황교안, 동덕여대 재학생한테 토론 제의를 해도 이게 수락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검찰 수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수사망은 피하기가 어렵죠. 아하. 거기서는 뭐 진술 안 하고 배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본인이 조금 더 스스로를 곤궁한 위치로 몰아가는 발언 것 중단합니다. 같아요. 김다중이님이 돌아왔다 매운맛 신인규 팩트로 조질 때 멋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 물레동에서 다 해명했던 내용이지만요. 그렇죠. 저 최근에 너무 무뎌졌다. 아. 왜 매운맛에서 순한 맛으로 왔냐? 아니, 네.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불교 방송에서 진행자가 되다 보니까 아, 마음이 넓어져요. 이게 지금 진행병이 걸려가지고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몸살인다 뭐 여러 가지 비판 제가 다 겸허히 수용하면서요. 네. 오늘부로 제가 이제 매운맛으로 돌아선다 그랬거든요. 네. 오늘도 약속 지키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캡사이신 평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캡사이신 아까 평론. 이준석 의원이 피해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1억 5천만 원이 넘는 횡령 배임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 데일리 보도를 보면 네. 이준석 의원 측은 의원은 허 대표 지도부 측에서 제기한 이 의혹에 대해 과도한 금액 자체가 헛소리다. 허은하 대표도 이미 홈페이지 운영 비용 알고 있었다. 이번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인 게 허은하 대표가 9월에 당 비용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줬다라면서 무대응할 것을 시사했다라고 응답은 했어요.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반론이고요. 새빨간 거짓말도 이준석이 얘기한 건가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거 또 이 와중에 홍장원 1차장 따라가는 것 따라해. 같은데 네. 느낌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긴 것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였던 뭐 이제 뭐 이 박성민 컨설턴트나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조기동까지 나온 네. 요 보도와 관련돼서 예. 1억 4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된 대목에서는 네.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가 별 썩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돼서 뉴스토마토는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라는 반론 정도는 아니 저희가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 반론에 제가 조금 더 반론을 하자면 네. 아니 뉴스토마토는 본인이 좀 뭐 감정적으로 발언 중단합니다. 빈센트님이 전략 폭격기로 융단 폭격 실시 시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폭격 들어가거든요. 빈센트님. 그래서 뉴스토마토는 뭐 피했다고 칩시다. 본인이 좀 껄끄럽고 도망가고 싶으니까. 네. 근데 조선일보는 왜 피합니까? 그러네. 조선에서 전화 넣었는데 왜 안 받아요? 그 기사도 나갔거든요. 문의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준석 의원도 뭐 도망갔다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불쾌합니다. 그럼 나와서 당당하게 본인이 동덕여대 재학생들한테 하듯이 본인이 황교안한테 하듯이 본인이 전한길한테 하듯이 자꾸 좀 토론 약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대원 최고랑도 토론해서 이기면 될 그렇죠. 것이고 여기 오마이TV 나와서 박영식 앵커님하고도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뭐 다 싫다 그러면은 저랑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는 건데 신인규 변호사는 자신 있습니까? 전 한 2분 안에 끝내죠. 2분 안에 끝낸다. 와, 이미 준비돼 양치하기 전에 그렇죠. 헹구기 전에 끝내버립니다. 네. 헹구기 전에. 근데 그런 걸 피하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정치 라이브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 알고리즘형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이슈 따라가는 거. 네. 내일 신문 1면엔 어떻게 장식할까? 내일 네이버 포털엔 어떻게 메인을 장식할까? 이런 것만을 고민해가지고 유튜브 쇼츠각 잡듯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시선을 돌려서 다른 이슈를 띄워서 나에게 불리한 이슈를 뒤덮는 이제 이런 식의 행보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좀 뭐랄까 좀 씁쓸한 대목이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그대로 워딩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명일 기자가 쓴 기사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닷컴은 이준석 의원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닿지 않았다.
뉴스토마토도 않았다. 닿지 않았다. 아, 이 언제까지 피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대선 나가겠다는 분이. 아, 이 검증 대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못 도망갑니다. 근데 네, 못 도망가죠? 이준석 의원의 스타일이 좀 나오네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한동훈 쪽이랑 싸우고 그리고 방금 언급해드렸던 동덕여대 언급을 하고 그렇죠. 전환길 싸우고. 네 전환계 싸움 들어가고 황교안 싸우고. 네 대왕고래 관련해 고래 가지고도 싸우고. 지금 뭐 도박판이다 이런 발언들 계속 내는 거 보니까 시선 돌리기의 작업을 나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열심히 드는데 물장구 치는 거죠. 열심히. 그걸로는 이게 덮이진 않을 아니 거라는 근데 이게 범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회피할 수 있다고 봐요. 할 말이 없겠지.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피하죠? 그리고 그거는 검증을 어떻게 받아야죠. 피합니까? 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거든요. 수사는 아주 잠깐 피할 수 피하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라는 기간이 만약에 도래하게 된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게이트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당 차원에 있었던 의혹 제기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검찰은 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건 실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그런 대목에서는 아마 이게 일단 돈 문제여가지고요. 그렇죠. 아유, 이거 국고에 대한 예민하죠. 부분이 예, 많기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돈과 관련된 문제여서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아니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인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하자고 하는데 자기 당 문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관련된 문제고 네. 떳떳하면 토론을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숨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제일 좋아하는 떳떳하면 거고. 특검 받아라. 떳떳하면 토론 받아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받아. 전화 걸어도 응답 없는 너, 아, 이건 대답 아닙니다. 없는 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지 못한다면 전 앞으로 이준석 의원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당당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은 10시 한 10분쯤 끝내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10시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내용을 쫙 채워주셨기 때문에 뭐 영화 얘기는 안 하나요? 영화 이야기를 왜 하죠? 네, 영화 이야기는 뭐 굳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쯤에서 딱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영화 나오면 꼭 볼 겁니다. 아 무조건 볼 겁니까? 분석해야 되거든요. 연구 목적으로 봅니다. 네. 저도 연구 용역 같이 봅니다. 제 돈 내고 봅니다. 제 돈 내고 볼 겁니다. 기왕- 대신에 포토카드는 거절합니다. 아 포토카드 필요 없기 거절합니다. 그 펀딩하면 포토카드 주거든요. 아, 그거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박영식 평론가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벌써 끝이에요? 끝나야죠. 그럼 뭐 할 겁니까? 아 그래요? 수산이 내일 또 새벽에 나가죠.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